네, 우리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종식을 에휴, 코로나가 끝나면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요.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만 가질 게 아니라 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 혹은 적자인 상황이라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친한 동생이 폐업하려고 하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폐업도 그냥 문 닫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모르고 했다가 절망보다 더 큰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기롭게 창업하면서 희망과 꿈을 갖는 것도 좋지만 폐업 이후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창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폐업 이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뾰족하게 찝어드릴게요. 회사를 퇴사할 땐 돈이 나가는 일이 별로 없지만 자영업자는 폐업을 결정한 순간부터 손해를 봅니다. 첫 번째로 퇴직금입니다. 폐업할 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을 대로 없는 상황인데 퇴직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만약 장사를 하며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면 미리 퇴직금은 빼두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세금입니다. 자영업 일반 사업자로는 폐업한 다음 달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며 내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재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한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를 또 납부해야 돼요. 1년을 통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폐업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또한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철거비입니다. 철거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그만하기로 결정하고 운이 좋게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할 사람을 구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보통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는 경우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하는 것 또한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인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처음 건물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수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별다른 방책이 없다면 적게는 몇 배, 크게는 몇 천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약사항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겠다고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원할 거예요. 네 번째, 남아있는 각종 집기와 재료들. 가게를 폐업하면 문 닫는 마지막 날까지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한 퇴직금, 세금, 철거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가는 월세를 벌기 위해선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폐업 직전까지 집기와 재료들을 평소처럼은 아니더라도 장사가 가능하게끔은 유지하고 채워둬야 돼요. 하지만 이 집기와 재료는 폐업하는 즉시 쓸모가 없어지는데 어디에 갖다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내가 다 쓰거나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 아는 지인이나 중고거래로 싸게 팔곤 합니다. 파는 것도 상당히 귀찮고 스트레스예요. 장사 안 돼서 적자 보고 문 닫는 상황에서 300만 원에 샀던 냉장고를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그 심정을 아실까요? 아, 그리고 트럭도 빌려야 하고 도와줄 사람도 구해야 합니다. 혼자 다 하려면 며칠은 걸릴 거예요. 사람 못 구하고 돈 주고 사람 쓰고 용달차까지 부르면 몇십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폐업하기 직전이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알아야 밝음의 가치를 알 수 있듯이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창업 성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창업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뾰족한 창업이었습니다.